시간이 30분이라서 이미 1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재밌게 들으면 제가 5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음양오행과 인생오행이 있어요. 그 행자가 앞에는 행동할 때 행자고 뒤에는 행복할 때 행자예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메시지는 5가지 오리무중한 상태에서 행동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나한테 5가지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주 보여드리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도 책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책이 제일 좋냐고 좋은 책이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항상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브리콜레로 책 썼고 사하라 갔다 와서 책 썼어요. 제가 사하라 가서 마라톤 뛴 건 아시나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대답하려 할 때 며칠 안 남았어요. 물어보면 크게 대답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사전을 쓰고 오늘은 이제 커뮤니티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책 100권 쓰는 거예요. 100권 쓰고 내 삶의 영향을 좀 100명을 초대해서 출판기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째 책은 100만 원짜리 책을 찍으려고요. 그리고 100권만 딱 찍고 절판시킨 다음에 저는 몰래 10권 더 찍어서 경매에 붙여가지고 한 번에 1억씩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정년 퇴임 전에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제 후배들한테 박사학위까지 사실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제 책을 한 100권씩 사시면 제가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제금을 저한테 보내면 저는 공짜로 공부시켜드리고 이게 더 윈윈 전략 아니에요? 네, 이 또 정태성 택시대학 총장님 오셨나요? 야, 커뮤니티아 책을 또 이렇게 택시에다 루비콘 택시를 뽑으셨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같이 다 비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이게 한국 최초로 루비콘 택시를 뽑아가지고 저희 책을 이렇게 광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책도 또 이렇게 경품으로 보내줍니다. 사진만 찍지 마시고 택시도 직접 타세요. 자, 여기 피카소하고 반 고흐가 있잖아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죠? 반 고흐는 세상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혼자 이렇게 빗자루로 죽었어요. 그죠? 근데 피카소는 80살까지 젊은 여자하고 같이 백만장자로 뜯어버리며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피카소처럼 살고 싶어요? 반 고흐처럼 살고 싶어요? 크게 대답하시라니까요. 피카소. 네. 피카소처럼 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세계적인 천재 화가지만 천재성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을 상대로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켜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림을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된 거죠. 사회학에 보면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아시죠? 이 책 혹시 만져보신 분 계신가요? 경제와 사회? 거의 아닌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학자들이 롤 모델이 누구냐면 막스 베버예요. 이 사람이 책을 쓰면 거의 안 팔려요. 근데 이 책을 미국의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라는 친구가 저 책의 핵심을 맥도날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이 책 하나 가지고 떼돈 벌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저도 책을 썼어요. 이게 교육공학의 학문적 지평학과 깊이의 심어. 일단 제목이 어렵죠? 이게 전공서적이고요. 제가 또 교육공학 책을 이렇게 유치원 아동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10개들을 위한 교육공학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업적평가에 올렸더니 우리 교육공학과 교수님들은 전공서적을 쓰면 5점을 받고요. 교양서적을 쓰면 1점에서 3점을 받아요. 그럼 제가 교육공학 교수가 이렇게 교육공학 책을 쉽게 썼는데 이게 전공서적일까요? 교양서적일까요? 전공서적. 아니 제가 교육공학과 교수인데 교육공학 책을 썼으면 당연히 전공서적 아니에요? 그럼 저는 5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서 1점으로 판가름이 났어요. 제가 승질나가지고 따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교양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공과 교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공은 어렵게 쓰는 거고 교양은 쉽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공학과 교수가 아주 쉽게 썼더니 이게 교양서적으로 판가름 나가지고 저는 끝까지 이 책을 쉽게 쓰려고 합니다. 교양서적이든 전공서적이든 대중과 소통하는 학자로 남기 위해서는 난해하지. 이거는 거의 500권도 안 팔려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하고 뱀장수가 있는데 소통 방식이 선생님처럼 하고 싶어요? 뱀장수처럼 하고 싶어요? 여기 봐보세요.
공략 대상이 틀려요. 뱀장수는 심장을 공략하고요. 선생님은 머리를 공략해서 이 사람의 목적은 이해시켰는가? 근데 이 사람은 뱀을 팔았는가가 목적이에요. 저 사람은 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해돼서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뱀을 안 사고 그냥 가면 그건 뱀장사로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득의 핵심은 뭐냐면 팔아먹는 거예요. 물건을. 여러분 세일을 우리말로 발음하면 돼요. 세일. 살래. 우리말로 발음하면 살래.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세일. 살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 보시면 노벨상이 있고 이그 노벨상 혹시 아시나요? 이그 노벨상? 이그 노블이라고 노벨상 타서 이렇게 굴러 떨어진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노벨상은 의미, 심각, 어무수. 저는 노벨상 탈 수 없어요. 제가 뭐 노벨상, 노벨 교육상 없잖아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상이 뭐냐면 이그 노벨상. 이거는 재미있으면서 의미심장한 지식, 유쾌하고 폭소를 터뜨리는 지식. 그래서 웃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래 똑같이 노벨상처럼 60초간 발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60초가 넘으면 애가 울어요. 발표 끝났다고. 재밌잖아요.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니체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와 유라투스트라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결국은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여곡절, 파란만장, 절치부실 이렇게 가다가 주역의 사자성어를 보면 이렇게 물국필반이라고 있어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3의 운명이 창조되는데 올라갔다고 너무 자만하면 또 굴러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삶은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요. 그죠?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 뒹굴기는 아주 쉽습니다. 예. 그러나 이불을 박차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명의 재창조는 바로 모진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재수 싸가지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 생각만 하고 머리만 쓰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talking without action. 아까 우리 오세진 대표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no action 아까는 thinking 했지만 talking only. 예. 그래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전국 검토 능력 경진대회 출전하고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물어보면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죠. 승질 나가지고 더 세게 물어보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행동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안 막히는 거죠. 자, 여기 팔자가 있는데 여러분 팔자 좋아요, 나빠요? 팔자 소관이라고 하잖아요. 팔자가 나쁘면 이렇게 팔자를 잡아뜨리면 팔자를 그냥 바로 차버려서 잡아뜨리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팔자가 자빠지니까 운명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팔자가 이렇게 자빠지니까 뭐예요? 메비우스가 띠가 돼가지고 무한대의 가능성이 시작되잖아요. 안과 밖이 구분이 없고 시작 끝이 없는 게 메비우스의 띠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년, 월, 여러분이 태어난 년, 월, 일시에다가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 먼저 아시죠? 가을병전, 그 다음에 여기는 12가지 띠 이렇게 나눠가지고 8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팔자예요. 팔자. 네? 제가 뭐 사주 명리학 팔자 점 보는 사람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니체가 아모르 파티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운명애라는 거예요. 그죠? 너의 운명을 수용하지도 거부하지도 말고 네 운명을 재창조하라. 운명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운명애, 사랑애 붙어서 이제 아모르 파티가 됐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파티하면서 살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너무 부러울 같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오세진 대표가 오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행별 술 마시는 스타일을 비교해놨어요. 자, 목. 여기 이 사람은 항상 목이 탄단 말이에요. 그죠? 융합주, 폭탄주, 목이 말라니까 계속 하서 마셔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화. 이 사람도 이게 융합주, 폭탄주 잘 마시는 이 사람이 더 많이 잘 마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은 주로 붉음의 바다에서 심장이 뛰고 술을 굉장히 마시는데 여기 보시면 토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하고 안 마시는 사람에게 항상 중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 마실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여기 상선약수가 아니라 상선약주라고 써놨어요. 세상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가 아니라 최고에서는 뭘과 같다고요? 술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종불문이야. 아무 소리나 마셔,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오행별로 칼을 주면 이런 스타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칼 팔아요. 날라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목형. 화형은 칼이 있으면 칼. 이게 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칼 있게 없게 칼이 있는 점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칼 가라. 너 이따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진 어머니이기 때문에 칼 없으면 칼이 없어요. 엄마가 칼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물론 부엌에서 칼을 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팔자소관, 어쩔 수 없는 숙명론적 사주팔자가 아니라 저걸 팔자소관을 팔자주관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 주관대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운명으로 바꾼 거고, 사주팔자의 사주를 제가 산자를 바꿔버렸어요. 생각사자의 주인주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책에 보면 앞에는 음양오행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5대 핵심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음양오행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는 내 인생의 가치관, 북극성이기도 하고 방향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할 때 참고될 만한 것들은 뭐냐? 그게 바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 가면 사진 멋있죠? 네. 사진 기자 들고 왔어요. 제가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안나푸르나에 갔다 온 거예요. 그죠? 네. 안나푸르나 올라가 보신 분. 갔다 와보세요. 가보면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핵심 가치는 뭐냐? 도전, 열정, 그 다음에 혁신이에요. 이 세 가지대로 저는 생각하고, 세 가지대로 행동하고, 세 가지대로 책을 쓰고, 세 가지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강의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미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제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체인지. 어떻게 바꿔요? 아까 세 가지 방식대로 바꾸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지 말아야 될 거.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절대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대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는 제 인생도 이렇게 오리무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오색찬란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원동력이 뭐였냐? 10분 남았네요. 네. 자, 제가 아까 동영상 보셨죠? 제가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수렵어로 채취 농경성을 하면서 이런 야생에서 방목 학습하면서 자란 덕분에 제가 지식 생태학자가 됐잖아요. 그죠? 지식 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생태를 겨울에 얼리면 동태가 되잖아요. 제가 겨울에는 또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어요. 생태를 말리면 국어가 돼요. 얼렸다가 돌렸다 하면 황태가 되고, 그죠? 황태가 되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낙태. 아무튼 뭐 이런 생태계. 그 다음에 제가 또 용접을 했었잖아요. 그죠? 공부 다니면서. 와, 이게 정말 용접한 덕분에 철판 용접했는데 지금은 지식 용접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지식 임신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 협회에서 아직 산부인과 의사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식 산부인과 책을 영어로 먼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먼저 미국에 출간한 다음에 한국에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먼저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갖고 와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하려고 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자이자 번역자예요. 이게 또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철학은 들이대고 아님 말고 그런 거예요. 제가 들이대학교 총장인 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한전에 가서 또 이렇게 평택화력발전소에 가서 이렇게 방탕 이렇게 우여곡절 경험하면서 하는 덕분에 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를 포기하고 약 10년간 새벽 5시, 6시까지 이렇게 책을 읽었던 경계를 넘나드는 방대한 독서 덕분에 또 오늘날 이렇게 상창교주라고 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르치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상창교 유형만 주기도문 딱 때리면 주기도문이
네이버에 2개가 나와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오늘 상창교재에 가입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석사 박사를 마치고 삼성에 가서 2년 해보니까 저 석자가 돌석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박사가 열불박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관념적 파편이 현실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로 이 체험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됐고, 제가 주장하는 브리꼴레르라는 것도 결국은 책상 지식인이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똑똑해지는. 이런 게 바로 다 오작교를 건너서 역경을 바꿔서 뒤집어가지고 경력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연히 했던 지루한 단순한 실천이지만, 지루한 반복이지만 그 반복이 어느 순간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행복은 동사예요. 행동하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해지면 행운도 그냥 날아들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행복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 제가 쓴 글씨인 건 아시나요? 네. 이게 조만간에 또 유영만의 명언집이 책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인생을 바꾸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여기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은둔거사 오인. 제가 만났던 5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운명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해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늘 약속을 하는데 약속 날 되면 반드시 전화가 와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그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막 해요. 왜냐면 그 사람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날 더블 약속을 정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림돌에 넘어지지만 이 걸림돌하고 디딤돌은 같은 돌이에요. 걸림돌을 뒤집으면 디딤돌이 되는. 저한테 오늘날 세상 만사가 아니라 세상의 은사들 5분이 있어요. 예, 허은나 총장님, 그 다음에 우리 신영복 교수님, 저한테 삶에 있어서 철학의 관계론을 스스로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한양대학교 이사장님도 저분 덕분에 또 제가 백으로 한양대학교 교수가 된 게 아니라 기존 교수님보다 논문을 수십 배 더 써가지고 본무도 담당하게 보기에 교수가 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운명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약속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전화를 하거나 약속을 빼먹게 되면 야속해지고 야만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10년 동안 연락이 안 왔다고 어떤 님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구구절기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답장으로 딱 한마디 보냈어요.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그랬더니 크게 깨닫고 또 장문에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노 코멘트 이렇게 보냈어요. 자, 운명을 바꾸는 교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거, 내가 있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교태가 3가지를 바꿔라. 내가 자주 가는 곳, 장소를 바꿔라.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밥맛이 있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체인지라는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사하라 사막 갔다가 안나푸르나 갔다가 이제 또 몽블랑을 가려고 그래요. 몽블랑 4,810m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몽블랑 가서 몽블랑 만년필로 정상에서 글을 써다 볼 거예요. 출판사에 계약해가지고 또 팔아먹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체험을 바꾸고, 내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읽는 책을 바꾸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제 운명이 바뀐 것도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공돌이가 사먹고 싶었던 수기를 읽고, 저도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책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어떤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지만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체인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보행, 행보를 바꾸면 보행이 바뀌고, 뒤집어 보세요. 보행이 행보를 바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발걸음, 행동 하나하나가. 두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 스티브 잡스가 주장하는 커넥팅 더 다, 작은 점들, 작은 사람들의 느슨한 연결, 어느 순간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부단한 배움, 원대한 목표에 대한 집요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플러스 2가지를 더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움직이는 두세 가지를 정하신 다음에 그것대로 생각하시고 그것대로 행동하시고 그것대로 실천하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 남을 위한 봉사, 공익을 하면 그 공익이 어느 순간 나한테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리이타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게 나의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 지향점은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기꺼이 쓰면 봉사하는 정신을 갖게 되면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사, 석사, 박사 후에 더 높은 학위가 감사, 그 후에 더 높은 학위가 봉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박사 후에 밥사와 술사라는 학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 좀 많이 사시고 술도 많이 사시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생략하고요. 자, 여기 우지인 대표 왔나요? 네. 우지인 대표는 어제 카스에 보니까 MBC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허리둘레, 허벅지둘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만들었어요. 행복은 허리둘레의 반비례, 허벅지둘레의 비례한다. 자, 허리 만져보시고 허벅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네. 저도 한 3개월 동안 우 대표하고 타바타 했는데 타바타를 하면 몸에 지방이 다 타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우통을 벗고 드럼을 칠까 하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옷 입고 하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운벨트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벨트와 운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고요. 운벨트는 동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인데 동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덩이가 우렁 구덩이에 이렇게 살면은 풍덩이가 사는 운벨트는 풍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풍덩이는 운벨트가 풍덩이기 때문에 구둥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거기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꾸려면 물고기처럼 이 현실 세계, 나의 지금 머물러 있는 운벨트를 뛰어넘어서 다른 세계로, 바깥 세계로 다른 도전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운명은 지금 그냥 벨트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개풍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학자는 영원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자인가요? 학생인가요? 네.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답 없어요. 네, 저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교수로서 현실에 머물러서 안주하면 그대로 머물러서 그 성장부터 멈추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요. 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요. 정치를 뒤집으면 치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자유로운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제 잠시 후에 CEO 밴드의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